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광주 북구의회와 북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방의원들의 잇단 일탈에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서류 봉투가 담긴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이 광주 북구청과 북구의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배우자 업체를 통해 수천만 원대의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명하고 김문희 씨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의원 사건을 한 차례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서 요청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연루 정황과 또 다른 북구의회 의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구청 공무원이 의회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성을 알고도 수의 계약을 묵인해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기초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과 도덕적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에서는 소속 의원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아 문제가 됐고, 목포시와 신안군 의회의 전 현직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선 7기 들어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17명에 달합니다. 제도적 법적인 어떤 정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정치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인물들을 올바르게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체와 관련한 잇단 감염자가 발생한 광주는 어제 오후 6시 이후로 모두 4명이 추가된 가운데 2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은 오늘 아침까지 순천과 영암 등에서 5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대대적인 코로나19 사전 검사로 확진자 5명을 조기에 발견해 확산 고리를 차단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1일부터 이드 알피트로라는 이슬람 종교 행사로 이슬람권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현대사무중공업 등의 임시 선별진료소 4곳을 설치해 3천여 명을 검사한 결과 5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 8명 모두 이슬람권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암 사무지역 이슬람교 예배소 2곳을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 폐쇄했습니다.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죠. 2주 전에 전 씨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전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실수를 해 또다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1심 선고 6개월 만에 시작된 전두환 씨의 5.18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전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2주 뒤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이번에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착오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되면서 전 씨의 불출석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도 전 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5.18 단체 등은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우롱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서 법정에 나오고 또 회개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전 씨의 불출석에 이어 법원의 실수까지 겹치며 잇따라 연기된 항소심 재판. 다시 잡힌 재판 날짜는 다음 달 14일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도중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던 6학년
A군이 3학년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한 차례 학교 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연대 이어서 오는 2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초고층 숙박시설을 포함시키는 사업 계획 변경안이 논란이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사회 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이 해양 관광단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은 29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이 경도 해안에 초고층 숙박시설을 짓기로 한 시점부터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놓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변경안은 전라남도 건축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여수시 의회 간담회. 미래에셋 측은 해양관광단지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지금 저희 그룹 내부의 경영진이나 사회이사분들께서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러면서 숙박시설 관련 부동산 투기 우려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1조 5천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협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대기업인 미래에셋이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잠정 중단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압박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또 시의회,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구성체들이 함께 이 사업을 좀 논의하는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여수 경도 간 연륙교 건설 지원에 맞물려 추진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초고층 숙박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한 투자금융사 대응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오늘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초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회복하겠지만 오전까지는 일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까지 내리면서 황사와 뒤엉키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바람은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미 목포와 신안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17도, 담양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5도, 보성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해남과 진도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금요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여수시 돌산읍 송도 북쪽 해상에서 2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연안 구조종 등을 급파해서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조했고 사고 선박을 돌산읍 군내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 바닥이 파손돼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배 모임인 채플 수업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광주 전남의 한 대학교에 대체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상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대학이 종교 교육을 의무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수강 거부권이나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의원이 투기 의혹 조사를 하겠다며 공직자 6,5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A 의원은 최근 산정지구 등에서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청과 시산하 공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 6,500여 명의 소속과 직급, 주소 등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자료 공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회 김모 의원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